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해법을 고민하는 연중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기후위기와 탄소 중립의 가치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 실천 방법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내일까지 창원에서 열립니다. 김효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란 바구니에 천뭉치가 하나둘 담깁니다. 평소 습관에 따라 본인이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계산하는 탄소 발자국 체험입니다. 우리는 카페인 당 충전을 위해 카페에 매일 가요. 매일 안 가지. 샤워 시간과 휴대전화 사용량, 커피를 마시는 횟수에 따라 어느새 바구니가 가득 들어찹니다. 물음에 따라 계산한 체험자의 하루 탄소 배출량은 7.6kg. 본인의 탄소 배출량만큼 젓가락으로 나무 블록을 옮겨보면서 탄소 중립의 어려움을 몸소 느낍니다. 드라이기가 생각보다 너무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 걸 오늘 처음 알았고요. 1kg, 100g 단위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더 와닿는 것 같아요.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의 하나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채식. 소고기 1kg을 먹기 위해 배출되는 탄소는 약 26kg. 하루 동안 승용차 한 대가 내뿜는 탄소량보다 많습니다. 채식이라면 비건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것만으로도. 탄소를 배출하는 합성 염료 대신 천연 염색으로 새하얀 천을 푸른빛으로 물들이고 구멍나 버리는 양말을 활용해 냄비 받침이나 장식품도 만들어 봅니다. 신재생 에너지와 환경 친화 신기술, 친환경 경영을 알기 위해 40여 개 기업과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은 생활 속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행사장을 찾는 관광객들에 대해서는 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을 실천해야 되는 방향을 저희가 제시하는 게 지난해까지 2번의 전시회에서 탄소 중립을 체험한 방문객은 9천여 명. 올해로 3번째인 이번 전시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210억 원 규모 창원 생활 폐기물 재활용 단지의 위탁 운영업체 선정을 둘러싼 석연치 않은 입찰 과정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첫 입찰 공고 취소와 입찰 참가 자격 변경엔 창원시 감사관실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하지만 한 달여 전 창원시 감사관실의 일상감사에서 이런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아 그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원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10억 원 규모의 창원 생활 폐기물 재활용 단지 위탁 운영업체에 대한 첫 입찰 공고가 난 것은 지난 2월. 입찰 공고 한 달 전 창원시 감사관실은 일상감사에서 최근 개정된 예규와 지침을 적용하고 2023년 노임 단가 적용 등을 지적합니다.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안서 접수 15시간을 앞두고 입찰 공고는 취소됐고 그 근거는 창원시 감사관실의 감사 컨설팅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당시 감사 컨설팅에서는 업체 간 경쟁 활성화를 위해 참가 자격의 특정 조건을 삭제하고 또 평가위원을 추가 모집하도록 했습니다. 감사 컨설팅 이유에 대해서는 해명이 엇갈립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기존 운영업체에게만 유리하다고 판단해 입찰 취소와 재공고가 적법한지 자발적으로 감사를 의뢰했다는 입장. 창원시 감사관실은 일상감사에서 자세히 보지 못한 부분을 중간에 파악하게 돼 감사 컨설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창원시 한 고위공무원은 감사관실 지휘를 받아 입찰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감사 컨설팅에 따라 입찰이 진행된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감사 컨설팅 결과는 음식물 처리의 특정 방식 삭제와 평가위원 추가 모집뿐이었지만 입찰 재공고에서는 평가 배점까지 완화하고 평가위원을 아예 새로 모집한 것입니다. 공조선 기하라고 한 부분을 자원순환가가 수용한 거, 그게 다죠. 그 외에 평가 기준이라든지 유언을 새로 모집하고 그런 건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입찰 자격을 변경하면서 창원시 계약심의위원회 재심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재심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이렇게 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물론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수액 하나 선정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드는데 따로 요청 업무는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창원시는 최초 입찰 공고의 잘못을 바로잡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하지만 재입찰 결과 경쟁은 없었고 바뀐 것은 기존 운영업체와 손잡은 지역업체뿐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주말은 문화. 오늘은 국립진주미술관과 진주박물관과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는 한국 채색화의 흐름 특별전을 소개합니다. 고려부터 현대까지의 꽃향기와 새소리 가득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와 함께하시죠. 푸른 수반에 붉고 흰 연꽃과 야생화들이 풍성하게 꽂혔습니다. 고려 14세기 충남예산 수적사 대웅전에 그려진 벽화를 그대로 그려낸 모사도입니다. 고려시대 꽃과 새 그림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당시의 꽃과 새 그림을 이제 떠올릴 수 있는 작품으로 굉장히 가치가 높고요. 하얀 장미와 매화 사이로 다정한 앵무새 한 쌍과 화려한 금괴가 날아들었습니다. 조선 왕비의 침전이던 경복궁 교태전의 부벽화입니다. 왕실이 오래 지속되도록 번영을 위해서 그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6m에 달하는 8폭 병풍에 가득 펼쳐지는 부귀의 상징 모란. 조선 왕실의 가래와 흉내를 장식한 대표적인 채색 화조합니다. 대나무와 모란 사이를 날던 아버지의 호방한 나비는 양귀비와 맨드라미 향을 돋는 섬세한 아들의 나비로 이어집니다. 아버지의 나비와 아들의 꽃은 현대의 기술을 만나 살아 움직입니다. 아버지의 나비에서는 좀 호탕하셨던 성격이 담긴 시원시원한 이 필체의 느낌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들의 나비에서는 섬세한 필력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채색화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특별전이 국립진주박물관과 이성자 미술관에서 동시에 열리고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고려부터 근대, 미술관에서는 현대까지 꽃과 새를 주제로 한 작품 86점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람들도 꽃과 새처럼 조화롭고 질서 있고 좀 행복하고 화목한 삶을 좀 꿈꿨던 게 아닌가. 실감 콘텐츠 체험과 오디오 가이드로 더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이번 특별전은 11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가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절기 백로인 오늘은 큰 일교차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산청이 14도를 보이면서 어제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28도 안팎으로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한편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아침까지 곳곳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0.1mm 미만으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가끔 구름만 지나며 맑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로 나가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21도, 함안이 16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9도, 거제가 28도로 예년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6도, 합천이 17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9도, 거창이 27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구름만 가끔 지나겠고요. 휴일인 일요일 밤에는 흐린 하늘에 남해안에 한때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가 김해와 밀양, 양산을 포함한 경남 동북권 발전을 위한 15대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해의 콘텐츠 산업타운 조성과 수소특화단지, 공공의료원 설립 등이며 밀양에는 나노산업과 스마트팜 활성화, 양산은 연구개발 복합단지가 포함됐습니다. 또 도시철도와 고속도로 연장 등 14조 8,400억 원 규모인 철도 도로망 확충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심리 법률 상담을 받는 경남의 교사가 해마다 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교육청 집계 결과 심리 상담을 받은 경남의 교원은 2019년 280명, 2021년 1,200여 명, 지난해 1,6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심리 상담 내용은 직무 스트레스가 가장 많고 이어 교권 침해 순입니다. 또 법률 상담도 2019년 92명에서 지난해 142명으로 늘었습니다. 진주 스포츠파크와 사천 곤양축구장, 김해 드론 연습장 3곳이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운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들 3곳을 포함한 전국 12곳 드론 실기 시험장을 초경량 비행장치 비행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드론 실기 시험을 치르기 위해선 응시자가 항공당국의 비행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해당 구역에선 별도의 신청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를 이유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점검합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구 군부대 위문품 지급이나 자선단체 후원 금품 기부, 의례적인 인사 현수막은 가능하지만 경로당이나 노인정의 선물 제공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과 함께 금품 제공 행위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최근 K리그2에서 가장 많은 관중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FC는 14에서 26라운드 동안 6차례 홈 경기에서 평균 3,200여 명의 유료 관중을 유치해 K리그2 13개 구단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관중 수는 1에서 13라운드 관중보다 1,100여 명, 55% 이상 늘어난 수치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